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요.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미 대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지만 이미 투표가 마무리된 주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작업 먼저 진행이 되고 차차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해리스 측이 조금은 미소를 지을 만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조사 잠정 결과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이 분석들을 내놨기 네. 때문인데 자 근데 지금 뭐 보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개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이제 90%를 넘는다. 아이고. 아하.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네. 선거인단도 300명을 넘을 거라는 예측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역시나 뭐 승부처는 당연히 경합주가 될 그렇겠죠. 텐데 네. 지금 네바다가 이제 막 개표를 시작했고요. 7개 경합주 중에서 현재 트럼프가 6곳에서 앞서고 있다는 상황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뭐 적게는 30%, 뭐 5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네. 경합주 중에 경합주라고 불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보면 77% 정도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가 51.1%, 해리스가 47.8%를 나타내는 등 네. 트럼프 쪽이 좀 유리한 분위기로 현재까지 아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상 그렇네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대선 투표와 함께 연방 상하원 선거도 치러지는데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상원 입성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와. 네, 그렇습니다. 네. 앤디 김 하원 의원,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에서 자란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3선을 한 인물입니다. 네. 백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아시아계가 드문 지역구에서 3선까지 지냈다라는 오. 점에서 이미 뭐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네. 인물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지난 2021년 1월에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때 모습을 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폭도들이 남긴 쓰레기를 무릎을 꿇고 치우는 모습이 네. 사진에 맞아요. 담겨서 네. 좀 공유가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상원 입성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뉴저지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1972년 이후로는 쭉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예비 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김 의원이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후보 자리죠. 거머쥐었기 네. 때문에 네. 뭐 이미 한국계 최초의 상원의원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 경쟁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예의 바른 경쟁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재미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같이 팟캐스트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진행자가 김 의원을 한국계 출신이라며 좀 비하하는 듯한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경쟁 상대였던 공화당의 커티스 베쇼 의원이 이 진행자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네네. 반대로 베쇼 후보가 토론 중에 좀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려고 할 때 네네. 김 의원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하. 모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의 바른 경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멋있네요. 네, 김 네. 의원이 품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이 올해로 42세인데 와, 젊으시네요. 네, 이번 당선으로 상원에서 세 번째로 젊은 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나중에 3, 4선에서 또 대선 나가시는 거예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습니까? 네, 국방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가 지연되거나 다운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군은 즉각 디도스 대응 체계를 가동해서 현재는 홈페이지가 정상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흔하지는 그렇죠. 않은 일인데요. 네, 네. 특히나 여기에 합참까지 두 기관의 홈페이지가 동시에 공격을 받은 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공격이 이루어졌던 IP 주소를 차단하고 공격 주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나
북한발 공격이 아니겠냐라고 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결제 서비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정부 민간 기관이 러시아 해커들의 표적이 된 바 있고요. 네. 또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여러 발 쏜 데 이어서 대남 사이버 도발까지 나선 거 아니냐라는 해석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런 것에 대한 경고도 있어 왔는데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일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서 보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한 적이 네.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국내 한 사이버 보안 기업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러시아 해커들이 한국 금융기관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다면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밤사이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데 무슨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네. 러시아가 먼저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진 않았다라고 자하로바 대변인이 전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지만 네. 안타깝게도 한국이 미국의 주도를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말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한국이 안정을 원한다면 다른 대립으로 이 분쟁을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우리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한 30대 여성이 불법 대부업 피해를 겪다가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네, 지난 9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괴롭힘 그리고 협박을 받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A씨는 처음에 사채업자들에게 몇십만 원 정도 수준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서 네. 또 다른 돈을 빌리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수천 %에 달하는 연이율이 적용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빚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네. 결국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욕설과 모욕이 담긴 네. 문자를 수백 통씩 보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가족 사진은 물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집 주소까지 아유. 언급하면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요. 죽어서도 사랑한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라면서 딸을 향한 애정과 미안함을 담은 유서를 남겨서 이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정황을 파악해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이 사채업자들이 대포폰 그리고 대포 통장을 사용했는데 경찰이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면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 어떡해요. 진짜 안타깝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정말 쌀쌀해지니까 패딩이 필요한 때가 됐는데 최근 아동 패딩 판매량이 급증한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겨울 외투 가격 워낙 비싸죠.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요즘같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서는 새 패딩을 산다?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사고 싶은 마음 잠시 접어두고요. 장롱에서 작년에 입었던 네. 옷을 다시 꺼내 입게 되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아동용 패딩 그중에서도 아동 명품 패딩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큰 사이즈 라인업이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면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명품 브랜드의 패딩 14Y 사이즈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14세죠. 네, 14세용. 네. 14세용 그 사이즈인데 이게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4세용 사이즈는요. 160cm대 성인 여성도 입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네네. 일반 여성 의류로 따지면 5 사이즈, 5 사이즈 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용 패딩은 300만 원에 가깝지만 이 브랜드의 아동용은 150만 원 정도. 아이고. 싼 맛에 아동용을 사는구나. 아이고. 수준이다 보니까 네. 반값의 명품 패딩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린 거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를 두고 유통가에서는 경기 불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경기 불황인데 왜 명품 아동 제품에서 유독 이런 소비 패턴이 나타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명품 아동 제품들은요. 네. 성인 제품하고 뭐 디자인이나 색상
색상, 소재에서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사이즈만 좀 줄여놓은 네. 그런 여성들은 유혹이 되겠네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명품 쪽에 유독 아동 제품들 수요가 몰린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에서는 이러한 이제 일종의 유행으로 보고 네. 판매 상품에 성인 착용 가능이라는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14세용 사이즈들을 따로 모아서 기획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경우랑 똑같아요. 저도 저 딸아이의 6학년 때 입던 패딩을 예. 아니 맞아요. 너무 멀쩡하니까 근데 그 명품 아니거든요. 그냥 깨끗하고 멀쩡해서 입는데 별 지장 없어요. 소매가 약간 짧은 거 네. 말고는. 아 근데 이게 명품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은 옷을 입더라고요. 저도 그럼요. 저희 집도 그렇게 해요. 그럼요. 이게 아동용이 너무 아동용처럼 보이면 또 손이 안 갈 텐데 네. 명품들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야. 사이즈만 줄여놓고 만들기 때문에 유독 그쪽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좀 합니다. 전략인가? 어허.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폈어요. 이제 퀴즈 내주십시오. 네, 앤디 김 후보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앤디 김은요, 늘 이것의 기회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되살리겠다라는 목표를 밝혀왔는데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자, 퀴즈입니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행복을 이룩하려는 꿈을 뜻하는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유 어렵다. 좀 어렵네요. 좀 예. 어렵네. 복이 없어요? 복이 없고 주관식이고요. 몇 글자예요? 땡땡땡땡 땡땡 해서 6글자. 야, 여섯 너무 글자. 어렵다 이거. 야. 다 영어고요. 자, 네. 영과 날못에서 나비 힌트 네. 요정으로 바뀌신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이제 퀴즈의 사실은 사전적 의미는 이민자라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다뤘던 박창호 같은 사람들이 이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의 최근에 나왔던 안성재 씨도 이 꿈을 쫓아서 미국에 가서 아하. 성공한 이민자 가족이죠. 어쨌든 이걸 한국말로 우리말로 풀면은 미국인의 꿈입니다. 미국인의 꿈. 그래서 제가 네. 아메리칸 땡땡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메리칸 땡땡. 많이 주셨어요. 미국인의 꿈. 6글자 중에 아메리칸 땡땡. 4글자를 주셨으니까 나중에 2글자만 맞추시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YTN 어플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